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도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사실 녹화 예정이 없었는데 혹여나 하게 되면 그냥 제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으로 몇 종목 선별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종목을 할까도 했는데 이제 오늘 구독자분 중에 자율주행 관련주를 분석을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자율주행만 하기에는 사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이제는 그 아직 시기가 물린 인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규로 투자하기에는 지금은 애매한 자리다라고 다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 또 이 종목은 또 저희 회원님이 분석을 요청하셨던 종목이라 삼성제약까지,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주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기억나는 종목 혹은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 그 위주로 해서 모트렉스, 라닉스, 인포뱅크, 대성헬텍, LG이노텍, 만도 이렇게 볼 거고요. 그다음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은 제가 좀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삼성제약이고요. 어찌됐든 이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일까지 공부방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자율주행부터 볼게요. 자, 모트렉스. 자, 기존에 자율주행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었죠. 모트렉스. 그리고 또 언플라이언스인가요? 있는데 여러 개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코스피 코스닥 나눠지는 것처럼 우량주냐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냥 중소형주 어떻게 보면 잡주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따라서 대장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죠. 그날의 수급 혹은 시총 또 얼만큼의 상승을 했느냐 그런 분야인데 이 자율주행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4차 산업의 핵심이에요. 뭐가 어찌 됐든 이 4차 산업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이 기본이 돼야 되긴 맞아요. 그러니까 로봇, 자율주행이 어떻게 보면 로봇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AI도 자율주행에 들어간다라는 거고 또 현재 전기차 테슬라의 힘을 입어서 전기차 주들이 굉장히 상승을 했고 2차 전지 그럼 2차 전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전기차든 수소차든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후발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자율주행이에요. 그럼 자율주행이 들어가기 전에 실제적으로 5G가 가야 되는 거고 5G가 또 들어가기 전에 기지국이든 뭐든 중계기든 그런 이제 소모품이든 먼저 그런 게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큰 자율주행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라고 본다면 이 안에 5G도 사실 들어가야 되고 또 부품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이 부품이 수소차냐 전기차냐 일반 경유냐 자동차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이 또 달라지는 거고 전체적인 큰 틀인 거죠. 그러면 큰 4차 산업 이제 5차 산업을 향해 가는 이 4차 산업 안에 자율주행이 있고 5G가 있고 로봇도 있고 또 기타 등등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건데 사실 이 자율주행이란 얘기는 이 기대감을 모으고 얘기가 나온 게 꽤 오래됐어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도 돼가고 있는 부분인데 눈에 보여지는 게 전혀 없다가 말 그대로 그냥 기대감이었죠.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주가를 움직였던 기존의 부분에 비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현실이 눈앞에 와 있진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이 애플에서까지도 자율주행 그냥 그런 이 장비 그런 쪽만 개발을 프로세서 같은 것만 개발을 해서 자동차 쪽에 다른 자동차 쪽에 납품을 하는 거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그냥 우리가 만들겠다 뭐를 자율주행 차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목요일 수요일
뭐 주가가 슈팅이 좀 나왔죠. 기존에 대장을 했던 뭐 모트렉스, 뭐 언플라이언스 뭐 그런 종목이 아닌 신규로 뭐 인포뱅크 그리고 뭐 대성엘텍 그런 종목들이 갔어요. 가벼운 애들이 갔어요. 말 그대로 이 자유주행이라는 테마 자체가 순환을 돈다. 대장만 꾸준히 가는 게 아니라 대장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 대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뭐한다? 신규적인 테마라고 보긴 신규적인 종목들이 하나하나씩 뭐한다? 꼽사리를 낀다라고 보셔도 돼요. 기존의 모트렉스 그 다음에 뭐 IA였나요? 그것도 자율주행으로 알고 있었고 언플라이언스 있었고 그 다음에 신규로 이제 나닉스가 들어왔고 뭐 기존부터 대형주는 LG이노텍 그 다음에 또 만도 같은 경우는 꼬라박다가 회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좋지 않다가 최근에 굉장한 흐름을 냈죠. 뭐 그만큼의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번에도 그 종목을 넣었던 부분인데 자 어찌 됐든 이제 중요한 뭐 대략적인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어찌 됐든 끊임없이 보긴 봐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다. 하지만 이 테마가 시장에 관심을 받는 시기는 지금은 아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중기, 장기적으로 관심은 있지만 그게 현실로 눈앞에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은 이제 시작인 거고 그렇게 말 그대로 이슈가 있고 재료가 있는 거지만 이 재료가 급한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대감은 강하지만 그 기대감을 충족할 만큼의 기간이 아직은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 정책 같은 개념이다라고도 생각하셔도 돼요. 애플 같은 경우도 2024년에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앞으로 4년이 남았거든요. 4년이 남았어요. 그럼 이 4년이란 기간 중에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쉽게 생각하는 대형주 시총이 큰 종목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런 중소형주 혹은 잡주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에서 회사 자체가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고 끊임없이 실적이 나오면서 눈에 보여지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단기적이에요. 단기적이다 라는 입장에서 보시면 되고 현재는 이 종목 자체가 시장의 관심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왜 그렇게 생각을 중수돌이는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하고 혹은 또 나중에 매도하고 종목을 스윙으로 끌고 갈 때 지수를 봐요. 종합 시황을 보죠. 제가 예전에는 실시간으로 종합 시황도 했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정말로 나는 단타야 단기적으로 스캘핑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꼭 지수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지만 스윙이든 무슨 종목을 큰 테마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지수도 필요한 거고 지수를 역행하면서 가는 종목은 드물다. 있긴 있더라도 그 종목의 힘은 단기적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모트렉스 자율주행이라는 종목들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트렉스가 최근에 상승했던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가 상승을 했던 시기를 보면 9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예요. 그렇다면 뭐다? 이 업종 차트로 들어가 보면 코스닥으로 볼게요. 자, 9월 12일부터 요 자리부터죠. 9월 12일부터 10월 13일 정도까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무슨 말이냐? 지수가 하락할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하락할 때 그거에 대한 대응마로, 대항마라고 하나요? 대항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다? 자율주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보면
지수가 하락할 때 움직이는 종목이 자율주행, 지수가 상승할 때 올라가는 종목이 그냥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뭐 제약바이오 혹은 반도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은 뭐 상승장이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이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이 가려면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주저앉아야 된다라는 소리. 이해되시나요? 이게 참 재밌어요. 지수라는 것도 재밌고 수급이라는 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제약바이오 기존에 이 3월달이죠. 요때 보면 요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종목이 진단키트 관련이었어요. 랩지노믹스, 뭐 시제는 후발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랩지노믹스, 뭐 EDGC, 수젠텍 막 올라왔죠. 그러면 지수가 빠질 때 걔네들이 올라왔어요. 그럼 지수가 오를 때 죽어야 되는 건데 요런 자리에서 빠질 때 올라오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 커플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올릴 때 다시 그러니까 수급을 바꿔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율주행이 나중에 큰 시세를 내려면 지금 현재는 하락할 때 주가가 올라갔던 자리인 거고 상승할 때 주가가 횡보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상승할 때 주가가 횡보하는 자리.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올라갔던 자리 요 자리를 보면 요때 하락할 때 오르고 여기도 하락했는데 이 이상을 더 가질 않았다라.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주가를 올려놓고 그러니까 대항마로 말 그대로 지수가 빠지면서 뭐라도 갈 수 있는 종목을 만들어 놓은 게 자율주행인 거고 그러면서 주가가 한 차례 더 밀릴 때 그럼 여기까지도 자율주행이 가야 되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주행이 감당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자율주행이 크게 올랐어. 그러면 여기서는 자율주행이 이만큼 빠져야 되는데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기대감은 남아있고 나중에 뭔가는 이루어져야 되는 종목이니까 다른 종목이 현재 막 움직일 때 다른 종목이 막 움직일 때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 자리만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틴다라는 기준이죠. 버티고 주가가 하락할 때 자율주행을 끌어올리고 그러면 주가가 다시 오르면 이 자율주행을 다시 다 반납해야 되는데 이 수급을 완벽하게 빼지는 않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왜? 나중을 위해서 잡아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나중이 그 시기가 자율주행 시기가 되면 그때는 뭐다? 주가가 오를 때 희한하게 이때는 떨어질 때 자율주행이 갔는데 주가가 오를 때 자율주행이 올라가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뭐다? 시장에서 자율주행이 관심을 크게 받을 때라는 거예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그러거든요. 재밌는 게 이 수소차 같은 경우도 뭐 서론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자 요렇게 볼게요. 뭐 이때까지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참 재밌는 게 요때와 요때 상승이 같이 올라가죠. 상승이 같이 올라요. 근데 시기를 보면 요때는 10월 13일부터 1월 28일까지 그러면 차트를 보면 10월 13일이면 어디에요? 28년이죠. (18년) 10월달 아이고 멀티종합 차트 18년 11월 10월 말부터 19년까지 업종 좀 줄일게요. 서로 헷갈리네요. 자 그냥 요렇게 놓고 보면 10월달이에요. 그쵸? 18년 10월달부터 9월달까지 여기죠. 주가가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 이 어느 정도 지수를 받침해주고 대항마, 그러니까 다른 종목
평상시에 잘 가던 종목이 빠질 때 누군가 그거에 대한 수급,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지수가 빠지면 누구 하나 이득 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공매도 치는 애들 빼고는, 혹은 인버스에 들어간 사람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자기네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의 관심을 어느 정도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테마가 그때는 뭐였다? 이 수소차였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 요렇게 대부분 정치 테마가 기존에 그런 흐름을 많이 가졌고, 이제 최근 들어와서 시대가 변하면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뭔가 기대감이 많아지니까 이 정치 테마보다 요런 식으로 올려놨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여기죠. 올려놓고 주가가 하염없이 빠졌어요. 주가가 하염없이 다시 빠지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주가를 올릴 때, 3월달부터 코로나가 창궐하고 나서 지수를 올릴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게 뭐다? 수소차다. 이해되시죠? 즉 요때는 언제 뭐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그 기대감을 충족하기 위해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를 다시 눌러 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가 이제 맞으면 이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자유주행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을 이끌어갈 테마가 아니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수급은 들어왔다라는 거고, 너무 서론이 길었으니까 빨리 볼게요. 일단 이 모트렉스 주가를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박스권의 모양을 만들었죠. 박스권의 모양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현재도 이 박스권의 모습대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기존의 이 흐름에서 이제 정배열이 넘어가면서 이격이 벌어진 자리에 대해서 이격을 맞추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횡보하면서 슈팅, 최근에 이 이슈로 인해서 슈팅, 뭔가를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슈팅을 한번 내놓고 주가를 누르는 자리예요. 그러면 현재의 자리에서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누를 수 있고, 그 자리가 이 박스권 하단을 때리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 이 박스권의 중간값을 못 넘어서면 뭐한다? 주가는 한 번 더 레벨 다운을 시킬 수는 있다. 왜? 지금이 시기가 아니니까. 그 다음 시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단기적으로 뭐 적당량을 자기네들도 뭐 먹고 빠진다고 보죠. 그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으면서 2차적인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가 그렇거든요. 이 월봉으로 보더라도 기존에 모양을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가 박스권이에요. 그 박스권은 현재 한 차례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지지를 받고 나니까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버티는 자리에서 슈팅을 한 번 더 내는 거예요. 대신 거래량이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가를 좀 더 누를 수는 있다.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주저앉히기 전까지는 이 종목이 끝난 건 아니다. 뭐 한다? 향후를 위해서 무언가를 대비하는 자리라고 보면 돼요.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바닥은 여기지만 혹여나 이 자리에서도, 이 월봉에서도 버티다가 올라가서 때리고, 그리고 나서 박스권 하단을 때리고 주저앉은 다음에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척 하다가 박스권 중간값을 크게 넘어서질 못하니까 한 차례 더 누르면서 레벨 다운을 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시장이 뭐 안 좋거나 이 자유주행에 대한 안 좋은 이슈가 나온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이 자리까지도 밀릴 수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많이 밀어놓으면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율주행이 뭐 하나 되지 않을까. 뭐 자율주행 하면 당연히 자율주행 택시, 혹은 뭐 헬기, 헬기 택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뭐 자율주행은 다 기본이 돼야 돼요. 사람 인력도 빠지고, 최근에 뭐 음식점 같은 데서 코로나로 인해서 키오스크가 엄청나게 매출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키오스크도
어떻게 보면 지가 알아서 계산 메뉴를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키오스크 자체가 로봇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율주행도 연결이 돼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좀 더 나아지는 게 자율주행이면 자동차도 말 그대로 이 발명이라는 게 사람이 귀찮아서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자율주행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럼 얘는 요런 자리까지 열어놓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단기적인 관점은 최근에 거래 들어왔던 요 자리죠. 요 자리를 지키는 흐름, 뭐 저점이나 마찬가지인데 6,250원이 어디예요? 요 자리네요. 요 자리를 지켜주는 흐름을 요 자리를 한 번 더 지켜준다면 한 차례 더 이 6,800원이나 7,000원 부근까지는 또 한 차례 올라올 수는 있다. 대신 이 자리를 지키고 올라올 때 6,600원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면 뭐한다? 한 차례 더 누를 확률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차례 더 6,000원을 깨고 한번 내려앉을 수 있다. 5,900원에서 5,6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눌러놓고 자리를 잡으면서 또 슬금슬금 그때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지수가 오를 때 같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종목으로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종목 바라보시고요. 두 번째 라닉스도 마찬가지죠. 라닉스도 올려다 놓고 다시 한 차례 누르는 자리잖아요. 그죠? 모트렉스나 라닉스랑 비슷해요. 그러면서 뭐 했다? 벌어졌던 이격도를 어느 정도 맞춰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주가는 하락할 수는 있다. 하락할 수 있다.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준다면 무방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한 차례 더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 9,6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하락을 시킬 수 있다. 주봉도 모양이 올라오다가 이제 누르는 자리가 됐죠. 그럼 한 번 슈팅이 났는데 이 자리를 못 넘었으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한 차례 지지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줄 거냐.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더 눌리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게끔 이게 어떻게 보면 위에가 벽이고 밑에가 뭐 지지, 이게 저항과 지지가 있으면 여기서 저항을 때릴 때 이게 약하다. 말 그대로 이 저항이 엄청 세다. 나는 3명이서 갔는데 저항이 8명이 있더라. 그러면 한번 쳐보고 아니면 그냥 도망가요. 어디까지? 내 본진, 내 친구들을 모을 수 있는 데까지. 근데 내가 3명인데 여기 알고 보니까 한 3명, 4명 정도밖에 없어. 그럼 한번 치고 혹여나 밀리더라도 여기까지 안 밀려요. 그냥 이 정도에서 다시 한 차례 버티다가 또 한 번 때려봐요. 왜? 비등비등하다 생각하니까. 근데 비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때려놓고 눌러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상승을 했다가 어떤 거는 저항을 맞고 눌리면서 가까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뚫고 올라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올라가다가 저항을 맞고 그냥 쭉 빠져버려요. 그런 차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종목도 어느 정도 모양은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기존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다음을 뭐 도모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한 번 거래량을 현재 줄였고 이번에 좀 거래량가 터졌으니까 한 번 더 밑으로 밀릴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다. 그런 자리가 한 9,600원, 500원대에선 지지를 받고 또 한 차례 이제 박스권을 유지를 하든 뭐 반등을 유지할 수는 있다.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지금 자리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반등 자체가 이 고점을 넘어서면서 추세가 변경된 자리가 아니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율주행은 현재 이해되시죠? 그리고 인포뱅크. 자, 인포뱅크는 사실 인포뱅크는 사실 기존의 자율주행으로 그렇게 크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뭐 예전에는 좀 움직였을지 몰라도 최근 들어 뭐 모트렉스 뭐 어플라이언스인가요? 그거하고 라닉스 움직일 때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이번에 애플카 이슈가 되면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다. 인포뱅크하고 대성엘텍.
그러면서 이 평이 자리 잡는 자리인 거고, 그러면 슈팅을 강하게 뽑아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누르면서 이격도라기보다는 이제 이 평을 벌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이 종목은 조금 더 움직일 확률이 있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기존에 이 자율주행 하면 생각났던 종목보다 요런 종목들은 한 차례 더 기대감을 받고 움직일 수 있다. 왜? 걔네들은 이미 올라서 이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얘네들은 바닥에서 놀다가 이제 슈팅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더 기대감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그 기대감이 날아가는 기대감이 아니다. 얘가 날아가면 다른 애들도 움직여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다른 애들이 그럴 만한 자리를 현재 만들어 놓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차례 누르면서, 처음에 움직일 때는 어느 정도 동등하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누를 때 같이 빠지고,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땐 얘는 안 올라올 거다 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얘만 슈팅 한 번 더 내놓고 죽든지 뭐 하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주가를 올려놓고 한 차례 이 저점을 기존 상한가에서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 위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날 종가 위에서 마무리가 됐고, 그럼 다시 한 차례 누를 때 이 9,600원대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한 차례 11,000원대 11,000원대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거고, 11,000원을 다시 한 차례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좀 애매하네요. 11,000원대까지일 것 같고,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래도 11,5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이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자기에는 고점이 너무 이 기존 고점 부분대까지 그냥 왔어요. 왔고, 실제적으로 이 고점대에서는 거래가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이 고점, 이 상승을 만들어내는 자리에서 거래가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인데, 요 자리만큼의 거래밖에 안 터졌어요. 그 이상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을지언정이라도 다시 한 차례 주가를 눌렀기 때문에 올라올 땐 또 한 번 저항을 확인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저는 길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 종목, 이 자율주행 자체를 단기적인 현재의 관점에서는 길게 볼 만한 뭐 이제 나중까지 생각하면 몰라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좀 끌고 갈 만한 종목은 현재는 아니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을 해보는 자리인데,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게 뭐 시총 자체가 너무 가벼운 놈들만 움직인 거라, 그러니까 뭐 해먹고 빠지기 쉽게 단기적으로 돈을 넣어놓고 단기적으로 뽑아내기 쉬운 종목들만 대장으로 치고 갔거든요. 대성헬텍, 인포뱅크 같은. 그러면 기술적으로 반등은 있을지언정 얘가 또 신고가를 가고 뭐 날아갈 자리는 현재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이 자율주행의 대장은 기존의 대장을 했던 애들이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이는 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뭐 잡주 쓸데기 없는 것들이 내가 대장이에요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흐름을 바꾼다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페이크라고 하죠. 페이크를 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단기적으로 해먹고 나갈 생각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일단 9,150원 대를 지켜주는 그림만 나타나주면 한 번은 더 11,000원에서 11,5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뭐 오버슈팅 나오면 12,000원까지인데 그 이상은 지금 보는 관점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인 거고요. 다음 대성헬텍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시총이 965억밖에 되지 않는 종목인 거고, 이제야 이 장기적으로 상승했던 자리에서 2평을 돌리면서 이제 정배열을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슬금슬금 만드는 자리예요. 슬금슬금. 그렇다면 이 종목도 한 차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뭐 1100원대를 넘기지 못하면 다시 한 차례 주저앉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900원대 밑에서 870원, 50원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또 횡보하는 자리가 나와야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다. 지금 최근의 흐름 자체가 뭐 인포뱅크도 마찬가지고 얘도 그렇고 전체적인 큰 차트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었던 자리가 있죠. 요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요 자리를 중간값으로 봤을 때 밑에 있는 자리, 위에 있는 자리가 나눠져요. 위에 있을 때는 슈팅, 밑에 있을 때는 저항. 여기가 중심값이랑 기준이거든요. 이런 중심값을 찍고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차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고, 내려오게 되면 그래도 내려앉았을 때는 지켜주는 자리가 밑에 하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던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자리까지 현재는 밀어놓은 거죠. 깨고 내려앉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차례 밑에 있는 자리를 지켜볼 수 있는 게 850원 정도대예요. 요 정도 자리까지. 그럼 850원이나 또 8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눌러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뜬금없이 이렇게 가다가 빵 그러면서 이제 슬금슬금 차츰차츰 저점을 올릴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이 장기적인 이평을 위에다 깔고 그 자리를 강하게 뚫었으니까 한 차례 올렸다가 누르면서 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진 않고 들어가더라도 빠르게 회복시키면서 이제 이 위로 버티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이평을 위로 끌어올리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인 이평선이 밑에 깔리고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 다음을 모색할 수 있는 정배열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봉을 보더라도 뭐 이런 자리 볼 거 없고, 자, 월봉, 이 월봉인가? 월봉만 보더라도 여기가 바닥권이고 여기가 한 차례 모양을 만드는 박스권이라고 봐도 돼요. 이렇게 1060원. 그럼 지금 자리에서 106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1200원 부근까지 또 한 번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치면 뭐 한다? 다시 한 차례 누르면 이 중간값 850원 정도 나오죠. 이렇게 그 자리까지는 또 밀릴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밑바닥에서 계속 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를 딱 선을 그었을 때 밑에 있었던 자리, 위에 올라오는 자리에서는 그만큼의 슈팅을 강하게 뽑아낸다라는 거. 그죠? 여기서는 이 자리를 못 넘기면 주저앉힌다라는 거. 못 넘기면 주저앉힌다. 단기적으로 슈팅은 나오더라도 버텨내지를 못한다라는 관점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1060원을 넘어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1150원에서 1200원까지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60원에서 1100원까지는 오버슈팅 포함해서 한 차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 그 자리를 못 넘기면 다시 또 한번 850원대 900원 밑에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빨리빨리 봐야 되겠네요. LG 이노텍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형주라서 그렇게 수급이 엄청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종목은 우량주, 그리고 다시 한 차례 내려앉는다면 그만큼의 돈을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잘 자리를 잡고 버티고 있어요. 크게 보면 그냥 월봉으로만 볼게요. 이런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봉으로 보면
얘는 크게 그냥 박스권이에요. 요 박스권. 크게 이 박스권에서 중간값을 그어놓고 13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 자리를 뚫고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박스권 상단을 한 번, 두 번, 이번에 세 번째 때렸죠. 바닥도 하단을 한 번, 두 번 때렸어요. 세 번째는 안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심으로 봤을 때 위로 올라갈 힘이 밑으로 내려갈 힘보다는 아직까지 강하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강하다. 박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때렸으니까 이번에 한 차례 누릴 때 이 13만원을 이탈하지 않는, 중간값을 깨지 않는 그림만 나타나고 지지를 해준다면 그 다음에 때릴 때는 뭐한다?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고, 전체적인 흐름은 박스권인 거고, 또 이거를 단기적인 흐름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의 자리 역시 요렇게 하나 또 박스권이다. 단기적인 관점. 요렇게 박스를 긋고 자리를 잡아보면 올라갔다가 상단 때리고 눌려서 내려오면 중간값에서 쳐맞고,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버틸 때 중간값. 그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강한 수급, 빠르게 어디야? 이 상단을 때리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른다라는 건 어디? 14만 5천원 혹은 15만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오면 뭐한다? 또 한 번 위에 대한 고점을 확인할 확률이 높다. 이 자리를 깨면 아까 봤던 큰 박스권으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13만원 이해되시죠? 13만원만 이탈하지 않은, 큰 그림으로는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고, 이 종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그래도 옆으로 흐르다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지 확인하고, 신규 매수든 아니면 기존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만도. 최근에 좀 흐름이 굉장히 강했어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락을 해주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슈팅이 강하게 나온 자리예요. 그죠? 강하게 나온 자리고, 실제적으로 이 종목을 보면 기존의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하락시킨 다음에 횡보를 했어요. 근데 횡보를 하더라도 저점을 만들어 갔지만 옆으로 가는 횡보가 아니라 우상향하는 횡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살짝 깨지긴 했지만, 근데 위로 상승을 하다가 위에서 내놓은 이평 때문인지 아니면 회사에 대한 뭔가 악재 때문인지 제가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건 각자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그런 부분 때문인지 주가를 강하게 눌렀거든요. 이거는 개인이 누를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주구장창 요렇게 흘러내리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눌렀다라는 거죠. 뭔가 기대할 만한 게 뭐가 있는데 매집이 확실하게 하기에는 이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는 종목이 아니니까 밑으로 누르면서 자리를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올려다 놓고 강하게 지금 현재 슈팅을 첫봉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쌍봉을 만든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 자리에서 눌릴 때 이 자리를 지지를 하면 버티면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거고, 그게 아니면 주가는 한 번 더 눌릴 거다. 주가는 한 번 더 눌릴 거다. 자, 주봉의 기준으로 보면요. 자, 기존에 여기가 전고점이었어요. 주가가 움직일 때 전고점이고, 얘가 이렇게 크게 보면 박스권이었고, 그죠?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왔던 자리까지 보면 그 자리가 16,200원, 39,250원. 그러면 어떻게 이 종목이 원래 자리에서 버티다가 주가를 쓸데없이 눌러놓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 자리를 넘기면서 현재 고점을 만들었죠. 그러면 주가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요 자리인데 여기를 눌러놓고 그리고 다시 이 자리를 넘겼다. 그러면 주가가 고점 대비 떨어진 만큼 고점 대비 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필요 없이 내린 거예요. 일부러 눌렀다라는 관점이에요. 크게 말 그대로 여기서 200% 올리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밑으로 내리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밑에서 200%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은 남거든요. 그죠? 계산기로 두드려봐도 미리 때려놓은 게 있는데, 자, 39,150원 250원이네요 아무튼 여기서 여기까지의 단가가 23,000원. 그러면 39,000원에서 23,000원 더하면 62,000원 정도, 62,000원대가 나와요. 그럼 단기적으로 해먹을 자리까지는 다 해먹었다는 소리예요. 해먹을 자리까지 해먹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기존에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왔고, 얘가 기존에 버텼던 자리가 요 자리 하나 하고 요 자리하고 요런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요런 자리까지.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55,000원대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옆으로 55,000원대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한 번 더 고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55,000원을 깨고 내려앉아서 55,000원을 깨고 내려앉아서 5만원대까지도 한번 흘러내린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요 자리에 대한 이 기존 이 박스권에 대한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나와요. 앞으로 행보하면서. 결국엔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지만 어느 정도 이제 횡보하면서 여기서 물량을 다 넘기고 주저앉힐 거냐, 혹은 어느 정도 여기서 개인적인 올라왔던 수익 실현할 구간을 만들어주고 주가를 횡보시키면서 그 다음에 파동을 만들기 위한 단단한 지지력을 만들어줄 거냐, 이 관점이에요. 이 만두라는 종목은. 이해되시죠? 여기가 적은 주가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2달 이상, 2달 혹은 석 달 이상 옆에서 횡보했던 자리를 강하게 2달, 2주, 3주 만에 뜬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래가 더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완벽하게 흡수하진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에서는 주가를 한 번 더 누를 확률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 바로 갈 거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55,000원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기껏 해봤자 53,000원이죠. 53,000원, 54,000원인데 54,000원에서 53,000원을 이탈하고 내려앉는다면 얘는 옆으로 행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자리까지. 그런 관점에서 옆으로 또 행보하는, 다음을 기약하는 계단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그림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한 차례 강하게 올려놓고 이 자리에서 박스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방을 더 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자유주행은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좀 기대감을 가져볼 종목으로 삼성제약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삼성제약의 일단 조건은 기존에 뭐 거래가 많든 적든 큰 산을 한번 만들었고요. 고점을 강하게 만들었고, 큰 상승을 한 만큼 주가를 하락을 시켰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했던 만큼 옆으로 횡보를 꽤 많이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 자체가 뭐다? 박스권이다. 현재는 이 박스권이다. 기존에 주가를 눌렀다 올렸다 하락해놓고 여기서 한 차례 또 요런 박스권을 하나 더 만들었죠. 여기에 대한 이런 박스권 한 차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또 한 박스권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요런 박스거든요. 그러면 지금 밑단에 대한 박스권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까지는 아직 때리진 못했지만, 그리고 나서 거래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라와요. 왜? 이 평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면서 정배열로 만들어놨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많이 밀리더라도 4,000원까지 열어두고, 기존에도 올라왔다가 누르면서 이 바닥에 대한 박스를 잡았던 자리가 또 요 자리예요. 요 자리에서 박스권을 잡고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슈팅이 한 방씩 빵빵빵빵빵 터지면서 위에 있는 뭐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했을진 모르겠지만 뭐 그런 모습인 거고, 실제로 월봉을 보더라도 제가 뭐 현대바이오랑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구름대 자체가 이 종목이 별 메리트가 없고 힘이 없다면 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요렇게 가야 되지만 얘는 지금 구름대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렇다면 이 구름대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3,9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뭐하다? 밑으로는 3,500원 혹은 3,100원까지 열려있지만 위로는 만원까지 열려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 구름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이 형성이 된다면. 그죠? 그럼 뭐 해볼 만한 도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주식은 뭐 도박이잖아요. 누가 투자라고 봅니까? 코스닥은 도박이죠. 최근에 뭐 비트코인 같은 분봉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참 놀랄 로짜인데. 나 어찌됐든 자, 지금의 모습 보면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고, 또 한 차례 그나마 기존에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여기 박스권, 이 슈팅이 나왔던 바닥과 여기 고점, 그리고 이 종가. 그러면 지금의 자리가 이 종가에 갖다 놨죠. 그죠? 다시 한 차례 밀려서 이 봉의 중간값 부근인 3,700원까지도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릴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거래가 터지면서 크게 보면 요렇게 큰 박스권이 있는데, 그죠? 요렇게 큰 박스권에서 지지하다가 한 차례 여기서 레벨 다운이 레벨이 다운이 되면서 또 여기서 박스권을 하나 만들었다라는 거고, 여기 또 중간값 그거 보면 여기 중간값에서 지지하고 있죠. 그죠? 박스권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의 이 큰 박스에서 또 한 차례 여기서 중간값을 대략적 그어보면 지금의 자리예요. 지금의 자리예요. 여기 상단 멈췄던 자리고, 딱 그 자리에 갖다 놨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를 깨고 앉고 빠르게 회복 못한다면 이 안에서 놀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있다. 그럼 좋지 못한 그림이지만 여기서 이 자리 위로만 다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오면 못해도 이 안에서 논다. 그러면 이 못해도 안에서 노는 중간값에 또 중간을 그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노는데 이 박스권 기준으로 많이 가면 6,000원 가는 거고, 적게 가면 이 박스권의 중간값 한 5,300원, 400원 되나요? 5,300원, 400원까지는 또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 위까지는 계속 못 찍는데 이 중간값을 벌써 뭐 했다? 3번 때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 5,300원 위로 올라서서 지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인 거고, 대신 지금의 자리에서 그냥 눌러버리면 이 안에서 조금 더 시간은 보내겠구나. 그래도 현재 큰 박스권에서 변함이 없으니까 기다리면 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얘는 기다리면 한번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자, 어찌됐든 그냥 기다리면 된다. 언젠간 내 순서가 돌아온다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주사기 관련주예요. 뭐 기능 제품, 그 다음에 뭐 의약품 쪽 관련된 거고, 이름도 삼성이면 뭐 삼성전자랑 삼성그룹이랑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주주 지분율이 좀 떨어지는 게 좀 흠이긴 하지만, 그죠? 이런 대주주 지분이 떨어지면 한 차례 강하게 헤쳐먹는 거는 좋다라는 거죠. 대신 이 꾸준함으로 막 날아가면서 막 뭐라 그럴까요? 시즌처럼 뭐 꾸준하게 3만원을 시작해서 지금 뭐 16만원대를 지지하고 그런 그림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빵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왜? 대주주 물량을 보면 뭐 그죠? 시총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자리도
그렇다라는 기준인 거고, 주사기 관련 주면 현재 백신이 이제서야 긴급 승인이 나고 이제 유통하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할 할 수 있다. 뭐 콜드체인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 수송할 것도 아니지만 콜드체인도 어느 정도 상승을 냈던 부분이라면 후발주로 백신이 끝나지 않았다면 후발주로도 주사기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이 종목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도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부탁드릴게요.